네, 이번에는 이제 다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. 왜 뭐냐면은 그 움직이는 빗면 위에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입니다. Sliding on a moving inclined plane. 예, 이쪽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벽면은 고정되어 있고요. 어떤 그 빗면이 있는데요. 빗면이 있는데 이 빗면이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X 방향으로 X 다트, Y 방향으로 X 다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빗면 자체의 질량은 M이고 델타 M, 캐피탈 M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 빗면의 각도는 세타. 그리고 여기에서 물체 M이 스몰 M이 이제 그 물체의 스몰 M이 또 여기서도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움직여 내려오는 그 거리를 x 플라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. x 플라임.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x 플라임 다트. 그다음에 이쪽 방향은 이제 세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세타 방향. 예, 이 세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. 예,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그 프릭션리스한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경우죠. 그래서 마찰이 없는 경우고 그냥 문제를 써보면요. a mass M is sliding with frictionless along an inclined plane of mass M. 질량 M을 갖고 있는 그 inclined plane 위에서 small m의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그 마찰 없이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inclined plane 자체도 이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. The inclined plane is sliding along horizontal line X, I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럼 이때 이제 그 constraint는 먼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라그랑지안을 정의하고 이제 constraint를 파악하는 거죠. 이때 이제 constrain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. 지금 요 VM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뭔지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. 이 constraint는.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요 V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X 프라임 다트 요 세타 방향으로 X 프라임 다트로 움직이고 있다. 그 다음에 요 VM이라고 하는 거는 요 X 다트로 I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. 요게 이제 constraint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위에 거는 inclined plane에 대해서 이런 속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. 요거는 요 reference frame에 대해서 그 움직이지 않는 벽에 대해서 reference frame에 대해서 이러한 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요. 여기에서의 그 constraint는 우리가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그 위치 그리고 시간의 함수로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게 이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QI 그리고 QI 다트 그러니까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논 홀로노믹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, non-holomic constraint. 물론 여기서 이제 constraint의 방정식은 이제 두 개가 생기지만 이거는 non-holomic constraint라는 거죠. 왜냐하면 속도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 constraint를 갖고 있어서 non-holomic constraint고 non-holomic constraint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. 예.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쓰면요.
non-holonomic constraint cannot apply the Lagrange's multiplier.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VM의 플라임, 요 플라임 좌표계는 플라임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해서, 그러니까 그 요 스몰 m, 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물체를 스몰 m이라고 하면 스몰 m이 플라임으로 한 거는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한 속도입니다. 이제 이거는 실제 우리가 VM에 대한 속도에다가 VM에 대한 속도, 이거를 이제 벡터 썸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x 다트 i 방향의 속도, 그 다음에 x 프라임 다트 그리고 세타 방향의 속도, 요거는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한 레퍼런스 프레임, 그러니까 그 기준점, 이 고정된 기준점이죠. 여기 그 움직이지 않는 요 벽이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고정 외부의 관측자, 움직이지 않는 외부의 관측자에 대한 그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한 그 요 스몰 m, 그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속도는 이제 이렇게 되죠. 그럼 여기서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는 요 스몰 m의 카이네틱 에너지랑 이제 캐피탈 m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두 개를 쓸 수 있죠. 캐피탈 m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 x 다트 제곱. 그 다음에 요 스몰 m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의 vm 프라임 다트 vm 프라임, 이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. 네, 그래서 써보면은 2분의 1의 m의 x 다트 제곱, 플러스 2분의 1 m에다가 여기서 x 다트 i 플러스 x 프라임 다트 2세타의 제곱,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2분의 1 m의 x 다트 제곱 플러스 2분의 1 m의 x 다트 제곱 플러스 x 프라임 다트 제곱, 요거는 나오는데요. 요 뒤에 뭐가 있냐면 지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서로 2는 캔슬 돼 가지고요. 플러스 m에다가 x 다트, x 프라임 다트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i, 원래는 i 다트랑 세타 다트, 2세타 다트, 그래서 요 i랑 요 세타 방향의 베이시스가 일반적인 오토고널 베이시스를 썼잖아요. 그런데 라그랑지 방정식에서는 오토고널 베이시스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오토고널 베이시스가 아닌 상태에서는 얘가 바로 보면 요 i 방향과 세타 방향의 각도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죠. 코사인 세타가 되어서 얘는 0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돼요. 오토고널 하지 않기 때문이죠. 그 다음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요 위점을, 요 위에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으면 실제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요 위 기준점으로부터 나와 있는, 여기 수직으로 나와 있는 요 지점, 여기까지의 거리죠. 요 거리는 지금 여기가 이제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 x 프라임 사인 세타만큼의 여기가 이제 그 위치가 됩니다. 그래서 x 프라임 사인 세타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형성이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mg에다가 x 프라임 사인 세타만큼의 그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세타라는 것이 있는데 세타가 베리어블이 아니에요. 베리어블이 아니고 얘가 픽스드 돼 있어요. 그렇죠? 만약에 이제 요 인클라인드 플레인 자체가 막 움직이면 상관없는데 여기에서의 세타는 고정된 값이거든요. 그래서 이 세타는 고정된 값이지 베리어블이 아니라는 거죠. It's not a variable, but fixed. fixed coordinate이라는 거죠. fixed
베리어블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쓴다고 하면은 라그랑지안은 이제 t-v가 될 거고, 이제 전체적으로 쓰면은 예, 죄송합니다. 예, 전체적으로 쓰면 예. 예. 2분의 1 m x 나트 제곱 플러스 2분의 1 m의 x 다트 제곱 플러스 x 프라임 다트 제곱 플러스 mx 다트 x 프라임 다트 코사인 세타.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mgx 프라임 사인 세타. 네,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라그랑지안의 함수, 이 라그랑지안의 함수가 세타의 베리어블이 아니고요. 여기 라그랑지안이 지금 일단 x는 없고, 그죠? x는 없네요. x는 없고 x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x 다트 그리고 x 프라임 다트의 함수가 됩니다. 얘가. 예. 그래서 x에 대해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쓰면요.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. 예, 그래서 여기 ddt에다가 이 파셜 l, 파셜 x 다트 마이너스 파셜 l, 파셜 x 이제 이렇게 했으면 x 다트로 하면 첫 번째 항에서는 mx2 다트 이제 시간으로 미분한 거를 생각하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mx2 다트 이제 여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mx 프라임 다트가 남는데 2 다트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항이죠. 그 다음에 뒤에 x에 대한 항은 없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얘가 0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x 프라임에 대한 건데 ddt에다가 파셜 l 파셜 x 프라임 다트 마이너스 파셜 l 파셜 x 프라임 하게 되면 x 프라임 다트 하면 m의 x 프라임 2 다트 예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x 프라임 다트로 미분하니까 x2 다트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남죠. 예, 그 다음에 그 x 프라임으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이 포텐셜 에너지 텀만 있어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이퀄 제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옵니다. 예, 그러면 지금 뭐 m을 이제 캔슬 시켜보면요, 다 이제 그 스몰 m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그 x2 다트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프라임 2 다트는 g 사인 세타 이제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방정식 x 첫 번째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은 x와 x 프라임에 대한 매트릭스 폼으로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 처음에 써보면요, 요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 x2 다트로 하니까 여기는 위에는 m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고 x 프라임으로 하면 x 프라임 2 다트로 하면은 여기는 m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. 요 1번 방정식에서. 그 다음에 2번 방정식에서 보면은 여기는 x2 프라임 그리고 여기는 x2 프라임 2 다트고요. x 프라임 2 다트 이제 이렇게 됩니다. 여기에서는 상수는 0이고 여기는 g 사인 세타가 되네요. 예, 그 다음에 요 x2 다트의 그 개수는 코사인 세타, x 프라임 2 다트의 개수는 1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가 이제 되게 되고요. 그럼 이제 요 그 행렬을 우리가 이제 그 a라는 행렬이라고 하면 이거의 역행렬을 구해서 요 x2 다트와 x2 프라임 2 다트를 구할 수가 있죠.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이제 디터미넌트 a를 구해야 됩니다. 디터미넌트 a는 요 이쪽으로 곱하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곱하고 2x2의 매트릭스에서는요. 그래서 m 플러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이제 0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
이거를 디터미넌트로 한다면 이거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x2 다트 그리고 x 프라임 2 다트. 뭐 역행렬을 하게 되면은 뭐 디터미넌트 a를 그대로 이제 써주고요. 물론 이제 이걸 귀찮으니까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의 트랜스포즈와 이제 그런 그 행렬식에서 요 아래위를 코에피션트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1 m 플러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하면 코팩터를 넣어야 되죠. 마이너스 m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그 a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고 0 g 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되죠. 예,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a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. 위에서 보면은 0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m 플러스 m g 사인 세타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. x2 프라임은 디터미넌트 그 질량 m을 이제 그 스몰 m을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그걸로 나눠 보면요. 위에는 이제 그 m 플러스 m 오버 m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제 디터미넌트가 되고요. 그 다음에 m으로 나눴고 마이너스 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물론 2분의 1 뭐 그렇게 써도 됩니다. 뭐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 세타 이제 이렇게 써도 되죠. 예. 예, 그래서 여기 x2 다트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. x, 예, 2 다트, x 프라임 2 다트. x 프라임 2 다트는 지금 위에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, 이것도, m 플러스 m으로 나누죠. m 플러스 m으로 나누면, 여기는 1이 되고,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m 플러스 m분의 m 코사인 제곱 세타. 이게 디터미넌트 분모항이 되고요. 그 m 플러스 m으로 나눴으니까 위에는 이제 g 사인 세타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 솔루션이 좀 다소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세타가 주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그 방정식 솔루션 하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이 어널리티컬하게 잘 풀어졌다는 거죠.